해골이 보이시죠? 지정 수량은 4,000리터까지 된다고 나왔네요. 여기는 많이 부식이 돼서 기름이 새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큰 박스로 있는 거 한 1톤, 2톤 정도 적재 가능해 보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박스가 3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드럼통은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경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00개, 1000개 못 믿으셨죠? 이건 제가 볼 때는 3억이 아니고 3억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최대 4억이면 그 해결. 정도까지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행꿈사 투자 모임 아너스 클럽이 8월 24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변호사가 엄선한 유망한 물건을 매달 100여 건 추천드립니다. 추천 물건에 대해서는 매달 변호사님의 해설 강의가 진행됩니다. 최소 250만원 상당 입찰가 산정 기회를 무료 3회 제공해드립니다. 입찰가는 정확한 시세조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호사님께서 직접 알려드립니다. 행꿈사만의 자금 조달 프로그램 해피머니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2억까지 자금 대여를 해드립니다. 낙찰받은 모든 물건에 대해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행꿈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청부급 토진리에 나와 있는데요. 평택시 하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장 유명하죠. 삼성전자에서 8km 떨어져 있는 창고를 보러 왔습니다. 이 창고는 어연 IC와 청북 IC 두 개에서 직선거리 3km로 비교적 고속도로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청 업체들이 밀려나다가 이쪽까지 이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평택시 청부급 토진리에 계획관리지역 평당 시세는 200만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 토지 391평, 그래서 7억 8천만원 정도 손품 조사를 했고요. 여긴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토지는 잡종지 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목이 잡종지니까 지목을 변경해야 되긴 하지만 잡종지는 비교적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까지 건축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20%도 안 지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는 도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도로들이 이 창고의 소유자가 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지분은 일괄로 매각이 되지 않아서 따로 협의를 봐서 매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총 도로가 3필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2필지는 10명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고 뒤에 필지는 2명이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와 바로 옆에 인근 공장의 소유자가 절반씩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창고를 재개발하거나 증축을 할 때는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이 지분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첫 번째로 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폐유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경매 정보지에도 드럼통이 수백여 개가 있다고 적혀 있긴 했었는데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토지의 위치와 그 땅값이 가장 중요하고 위에 있는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위에 폐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현장으로 나와 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드럼통은 100리터가 넘게 적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20리터에서 150리터까지 적재가 되는 것 같고 뒤에 있는 큰 기름통은 1톤이 넘게도 적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폐유들을 다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만 산출하면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서 나와봤는데 경매 정보지에서 본 거와 다르게 더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름통도 많이 부식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드럼통은 한 통에 250kg까지 적재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드럼통보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2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 해골이 보이시죠? 정말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요. 폐기물 종류는 폐유기 용제라고 나타납니다. 지정 수량은 4,000리터까지 된다고 나왔네요. 네, 여기는 창고 내부인데요. 창고 내부도 외부랑 똑같이 다 폐기유 용제로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보시면 기름이 많이 유출돼서 토지가 오염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는 많이 부식이 돼서 기름이 새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 주유소 같은 데 보면 토지 정화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름으로 토지가 많이 오염됐으니까 토지 정화 비용이 꽤 많이 들 걸로 보여지고 그것도 추가 비용으로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기름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 저도 지금 입술이 따가울 정도인데요. 얼핏 세보니까 큰 드럼통은 한 300여 개 정도 될 것 같고 드럼통은 100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이랑 폐기유 용제라는 거 그 두 가지로 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도로가 매입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폐유 처리 업체 맞죠? 네. 네, 그 견적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네, 큰 박스로 있는 거 한 1톤, 2톤 정도 적재 가능해 보이는 차가 있더라고요. 박스가 3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드럼통은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대략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 폐기물 배출하는 위치가 어디시죠? 평택시 청부구입니다. 폐기물 자체를 지금 예가를 못 잡아요. 근데 이게 내용물이 네, 예를 들어서 폐유다, 네, 아니면 폐유기용제다, 네. 이런 거 아니면 근데 그 안에 폐산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런 부분이면 금액 차이가 배가 나버려요.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경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아는 데 같아요. 그럼 여기 그 폐기물 종류가 너무 다양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네. 여기 있는 거기 폐기물 부지로 돼 있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1억은 넘게 될까요? 1억 넘으실 것 같은데요. 폐기물비 이래저래 보시면 3억 정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3억 이상. 3억이요? 예예. 아, 제가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저희 한 5분 10분 걸리는데 가서 한번 뵈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폐기물 업체랑 통화를 했고요. 여기 현장에 오셔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전화상으로 주시기로는 3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문제 때문에 이 옆 공장 주인을 만나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로가 앞에 세 필지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지분 절반, 이쪽 지분 절반에서 소유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여긴 이제 경매 나왔으니까 협상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대표님께서 여기 도로 절반에 대한 절반, 그러니까 25% 지분을 저에게 매도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로 지분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데 도로 지분을 어떻게 내는 지금은 어차피 건축 허가가 났으니까 여기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부수고 재건축할 때 그때 도로가 필요합니다. 건축 허가를 낼 때는 본인 소유로 돼 있거나 아니면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승낙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애초에 대표님께서 지분을 저에게 매도하시면 어차피 대표님께서도 절반을 갖고 있던 4분의 1을 갖고 있던 대표님께서는 어차피 동일한 효과시고요. 저한테는 이게 절반 지분이 있으면 또 새로이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득대인 상황이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제가 낙찰을 받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한 동 더 올리려고 하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 나중에 일단은 입찰해서 네. 저거 하시고 그때 네. 얘기하세요. 혹시 폐유 맞으신가요? 예예예. 저희도 이해관계가 있어요. 어떤 네, 저희도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네. 이 정도 크기를 수용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폐기물을? 저희요? 예,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못해요. 마스크 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냄새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껴야죠. 잠깐만요. 이게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경매 정보지를 보고 뭐 한 5천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안쪽에 더 많습니다. 300개, 1000개 못 믿으셨죠? 물하고 네. 다른 걸 처리할 때 네네.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입찰 들어가실 때는 네. 경매 들어가실 때는 제일 안 좋은 성상으로 기준을 잡으셔야죠. 이건 네. 제가 볼 때는 뭐 3억이 아니고 3억 이상 나갈 것 같습니다. 최대 4억이면 그 해결돼요. 정도까지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네. 물론 그 절반 가격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걸 내용을 모르니까 네. 심각해요.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데도 네. 기간 자체도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 소요돼요. 저희도 이제 폐기물업을 하니까 업체 가면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 처리할 때가 있는데 네. 이 정도 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인접 공장주를 만나봤습니다. 공장주께서는 여기 도로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확한 비용이랑 확답은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협의를 하실 의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폐유에 대해서는 폐유 수거업체 대표님을 만나뵙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폐유의 어떤 성분인지 그 폐유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성분을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여기 간략히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폐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얼마입니다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한 3억에서 많으면 4억까지도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기름이 많이 흘러 있으니까 토지 오염 정화 비용도 토지를 1m에서 3m 정도 파고 나서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하셨고요.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회차에는 입찰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몇 번 더 유찰되면 이 처리 비용을 다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날 때 그때 입찰하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봤는데
저는 처음에 현황 조사서 사진만 보고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억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지금 당장 입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